125mm 포탄 수십만 발 해외 반출 MBC가 컨테이너 차량을 촬영했습니다. MBC 역시 MBC야. 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화물 운송한 운전사 인터뷰를 했죠. 근데 MBC는 이걸 촬영까지 했어. 놀랍습니다. 3월 말부터 20여일 동안 이송했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3월 28일부터 운송 시작했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내일부터는 운송 요청이 없거든요. 그냥 가서 싣고 오면 운송료를 많이 준대요. 군부대인데 거기 가서 155mm 포탄을 싣고 가는 위험물 관련 일거리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최소 탄약창 3곳에서 포탄이 반출된 것 같다는 뉴스고요. 진해에서 해외로 반출 가능성이 있다. 이거 다 추적했죠. 김어준이 다 추적했습니다. 내려놓은 컨테이너가 많이 쌓여있을 것 아닙니까? 부두에 많이 쌓여있었는데 며칠 뒤에 가니까 앞전에 가져다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론가 실어 간 거죠. 갔어. 해외로 이미 빠져나갔어. 자, 그리고 확실한 건 이거죠. 한국이 미국의 포탄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여해줬다. 자, 대여해줬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도청에서 나온 그 내용들이 사실로 다 확인되고 있는 중이죠.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자, 탄약을 운반할 때 컨테이너에 싣는 경우는 수출할 때뿐이라고 해요. 국내에 이송할 때는 목재 팔레트에 실어서 위에 갓바를 씌운답니다. 김병주 의원의 표현입니다. 자, 미국에 대여해준 건 우리의 비축 물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자,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국방부에 문의를 해봤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되고 있는 것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왔던 것, MBC에 보도됐던 것 전부 다 물어봤는데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답니다. 말해줄 수 없다고만 한다고 해요. 그래도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보단 낫죠. 윤석열 정부는 아니다. 거짓말을 그냥 하니까요. 155mm 포탄 50만 발을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3년 정도 걸립니다.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포탄 비축 물량도 넉넉지 않다. 우리의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은 확실하다. 자, 이게 김병주 의원의 워딩입니다. 큰 문제, 포탄 지원이 지금 알려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국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포탄을 수출한 거냐 아니면 그냥 갖다 바친 거냐, 이것도 지금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떠한 대가도 안 받고 갖다 바친 거면 이거야말로 매국행위 아닙니까? 이거 지금 알려지지 않아 있어요. 50만 발을 다시 채우려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풍산에서 포탄을 만드는데 풀가동했을 때 3년 가까이 걸리는 수량이 50만 발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는, 자, 미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포탄 지원 압박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인도적 물자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적 물자라고 하지만 군수 물자들이잖아요. 보급품들, 의료품 포함해서 군 보급품, 이거 지원하겠다가 한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것도 전쟁 지원하는 겁니다. 살상 무기가 아닌 나머지 보급품도 사실은 전쟁 지원이죠. 그러나 러시아는 한미 간의 특수관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살상 무기만 지원하지 않으면 눈 감아준다, 이 정도까지 용인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외교죠, 외교.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포탄이 거의 100만 발 어떻게든 지원이 됐다, 나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50만 발 미국으로 대여했고 33만 발 얘기가 도청된 문건에 나왔고 10만 발 처음에 폴란드랑 계약했고 뭐 이런 얘기들 보면 100만 발이에요. 100만 발. 100만 발이면 6년을 만들어야 되는 수량입니다. 돈의 문제를 떠나서 안보 공백 어떡할 거냐고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게 이 포 아닙니까? 근데 포탄이 이렇게나 많이 한꺼번에 쑥 빠져나가면 이게 안보 공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 돈도 어마어마할 거고요. 자, 이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돈을 받고 팔았냐 아니면 그냥 대줬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미국은요, 이렇게 윤석열에게 뜯어내고도 그냥 왕복 싸대기를 날려버립니다. 전기차 보조금 16개 차종 공개했는데요. 현대 기아차 1개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가기도 전에 게임은 끝났어요. 미국 가서 IRA 풀 수 없습니다. 이미 다 발표해버렸어요. 자,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현대 기아차 주가 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지 뭐.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현대기아차가 상승하고 있었는데 꺾이기 시작합니다. 자,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보도가 안 되고 지금 저게 얼마나 심각한지 보도가 안 됩니다. 자,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7,500달러 크레딧 관련된, 보조금 관련된 건데 이걸 누가 번역해 놓은 게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차와 같은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중국 공급망 배제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보조금 7,500달러 풀로 받는 미국 자동차는 10개 모델밖에 안 되지만 전체 전기차 종류 중 4분의 1도 안 되지만 그 10개 모델은 미국 전체 전기차 판매량 3분의 1을 차지한다. 미국이 개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자동차를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 공장이 완공되고 중국산 광물을 쓰지 않는 2025년, 2026년이 되어야 IRA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데 2, 3년 동안 현대차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 날라갔다는 겁니다. 슬퍼요 라고 호세 무뇨스, 미국 대장입니다. 미국 현대자동차 대장 호세 무뇨스. 현대 아이오닉 6는 이번 모터쇼에서 세계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지만 한국에서 조립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현대차는 조지아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RA를 충족할 수 있지만 몇 년 동안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대차와 한국 정부가 바이든에게 공장이 건설되는 동안 현대차도 혜택을 받도록 요청했지만 그런 예외는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호세 무뇨스가 말했다. 포탄 갖다 퍼주고 다 퍼주는데 이거 하나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게 외교의 개 등신 같은 게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양아치냐? 아니야. 상대 보고하는 거지. 어차피 외교가 장사인데 상대 봐가면서 하는 거지. 빠꾸미면은 못 속이는데 호구 새끼 하나 등장했으면 왜 안 해? 나 같아도 해. 미국 욕할 게 아니에요. 미국이 양아치냐? 아니야. 문재인 때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겁니다. 현대차는 2025년에야 SK 배터리는 2026년이나 돼야 완공됩니다. 그 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현대전기차 가격을 드라마틱하게 낮추지 않는 한 보조금 받는 미국 차와 경쟁할 수 없다. 재정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타격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는요, 기술이 마구마구 성장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구간이 가장 중요하죠. 자동차로 유명한 나라들, 엔진을 만드는, 내연기관을 만드는 이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지금 굉장히 잘 만들지만 독일차나 일본차에 비해서는 한 급 아래 평가를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를 굉장히 빠르게 개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기차에서는 거의 선두주자입니다. 기술 개발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구간이 지금인데요. 자, 2, 3년 뒤에는 우리가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때 되면 전기차 생산 단가가 다 낮아집니다. 보조금이 없어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 3년 동안 받는 보조금이 핵심입니다. 그걸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기술 개발에 다시 투자를 하고 그렇게 앞서 나가는 시기인데 이걸 놓치면 도태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2, 3년인데 이걸 지금 미국 시장이 박살나게 된 게 이번 IRA입니다. 제조 단가가 마구 떨어져요. 배터리 기술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 가격의 많은 비중이 배터리 값이에요. 배터리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생산 단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2, 3년 뒤에는 보조금 없이도 살 수 있는 가격이 나올 겁니다. 2, 3년이 핵심이에요. 이걸 날려버리는 건 치명타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다 퍼주기만 합니다. 포탄도 다 갖다 바치고 러시아하고 적대국이 되든 말든 미국이 시키면 아예 알겠습니다. 근데 전기차 혜택은 없어. 아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게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도청 당해도 아유 괜찮아요. 좋냐 이 찍들아? 이게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야. 망한 거라고 그냥 현대기아차. 어떡할 거냐고. 이 절호의 찬스를, 이 골든타임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도요타 제끼고
독일 차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독일 차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이 딱 지금이에요. 2, 3년 지금으로부터. 근데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을 그냥 포기해? 날려? 어마어마한 손실인 거예요. 단순히 2, 3년의 손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20년, 30년, 50년 손실로 가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걸 아예 몰라요. 모질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뚫었어야죠. 협박을 해서라도 뚫었어야죠. 아유, 우리 중국으로 간다? 했어야죠. 미국은 한국이 중국으로 붙는 거 절대 못 봅니다. 현대기아차 이거 보조금 혜택 주는 거 미국한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포탄 지원해 줄 테니, 우회 지원해 줄 테니 IRA 풀어줘. 도청한 거 그냥 넘어가 줄 테니 IRA 풀어줘. 이거 왜 못하냐고. 지렛대로 삼을 수 있잖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무능의 극치, 역대 최악의 거의 이승만급의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열받는 건 언론이 별로 화를 안 내. 문재인 때는 요만한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던 언론 놈들아. 뭐하냐? 안 쪽팔리냐? 접어. 니들도 윤석열이랑 같이 그냥 다 접어.